네, 안녕하세요. 원래농부입니다. 이제껏 제가 찍었던 영상들의 종합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익이 많이 저조화되고 CPC, CTR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글쓰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수익이 더 떨어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도 전혀 감이 안 오는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제가 평상시에 즐겨보는 애드센스 포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티스토리 관련된 이런 질문이나 어 뭐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꿀팁 등이 올라와 있으니까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사이트에 오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이 대부분이 "수익이 정말 많이 감소하고 있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애드센스 뭐 "보릿고개다. RPM, CTR이 너무나 많이 감소했다. 수익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티스토리, 탈출은 지능순 뭐 이렇게 조회수도 많고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실제로 수익이 뭐 반토막 나시거나 90% 이상 떨어지신 분들도 더러 보이고 있어서 정말 글 쓸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돈 쓰는 글쓰기란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것처럼 대출과 관련된 글, 지원금과 관련된 글, 뭐 보험, 카드, 그리고 뭐 임플란트, 라식, 라섹, 치료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수익이 되는데, 티스토리 내에서는 어쨌든 저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많이 적지 못하고, 워드프레스나 구글 블로그에서는 또 노출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를 찾기보다는 어떠한 주제가 던져지더라도 글쓰기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내용을 제가 여기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결국에는 글을 써서 CPC, CTR을 올려서 결국에는 RPM을 올려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CPC, CTR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찾으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떠한 주제의 글을 쓰더라도 이 주제에 대한 글은 돈 버는 글쓰기의 유형으로 글이 적어져야 됩니다. 결국 돈 버는 글쓰기란 체류 시간이 긴 글, 그리고 클릭이 유도되는 글, 왜냐면 전면 광고가 떠야겠죠. 그리고 그 전면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고 전면 광고를 끄더라도 또 나오는 그 블로그 글이 나의 블로그라면은 또 한 번 더 어쨌든 어 그 글을 읽는 사람을 가두리하는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류 시간이 긴 글, 클릭을 유도하는 글,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나의 블로그 구조, 이런 것을 더 전략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주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어떻게 작성하고 돈 버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에 유튜브에서 뭐 저같이 초보자분들이 올리는 그런 내용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하실 텐데, 실제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적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 상단에 뜨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블로그 정도를 벤치마킹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께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단순히 내 생각대로, 자신만의 생각대로 글을 작성하고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적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나보다 조금 더 잘 적었네. 이러한 부분은 광고 배치를 잘했네. 이런 후킹성 문구는 정말 좋네. 이런 단추 버튼은 정말로 잘 만들었네.'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적어 두고 본인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광고가 노출되고 클릭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나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고민을 가지고 롱테일 키워드 무한 반복,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상위 노출을 위해서 무한 반복한다가 어쨌든 전체적인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에게 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8일쯤인가 통과되었고, 24일, 25일 날 그 실제로 본회의에 들어가서 이것을 줄지 말지를 결론을 지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의결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고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같이 검색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결론이 안 났으니까 글을 안 적어야겠다가 아니라 이런 결론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하나, 그런 가능성 하나를 가지고도 글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찌 되었든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도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네이버만 봤을 때도 월간 검색량이 74,000건, 그리고 아마 7월 달처럼 요번에 법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법안이 통과되고 3개월 이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는 순간 74만 회, 740만 회 조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 그때 내가 트래픽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글을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했을 때 가장 상단에 뜨는 사람들, 수익화를 시키는 그 블로그 형태로 작성한 사람들을 벤치마킹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 2만원 지급일자를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급일자 검색을 해봤을 때 가장 상단에 뜨는 사람, 일반적으로 이런 눈에 잘 띄는 시인성이 좋은 썸네일을 넣고 바로 버튼 형태로 할 수 있는 이런 링크를 넣어 주었네요. 링크 놓고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내려가면서 광고는 뜨지가 않고 있습니다. 광고는 뜨지 않고 있고 실제 눌렀을 때는 전면 광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눌렀을 때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내리다 보면은 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거미줄 같은 내용을 넣고 있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는 관련된 이 지원금과 관련된 재난지원과 관련된 광고들은 뜨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런 사이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머니 커넥트란 사이트는 실제로 지원금과 관련된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서론으로 가져가다가 광고가 뜨고 목차를 넣고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이런 소제목 밑에 이런 수익률과 관련된 광고가 뜨고 국회의원 결과 보기에 대한 단추 버튼을 넣어서 눌렀을 때 또 내부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이동했을 때는 뭔가 인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광고가 뜨게 되고 각 채널마다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떠 있는데 실제로 이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과는 큰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같이 연결을 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찾으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날에 한번 그 사이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렇게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었겠죠.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서론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 지급일자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금액이 어떻게 또 지급되는지 알아보자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란 하고 밑에 광고를 넣었었고 이때 광고는 대출 광고가 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목 밑에 광고를 넣고 또 내용을 넣고 광고 하나가 떴었었고 두 번째 소제목으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내용을 넣고 내용을 또 넣어준 다음에 링크 광고를 넣었습니다. 결국 이 링크는 전면 광고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되겠죠. 이 링크에서는 정부24 링크를 넣어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중간에 단추 버튼 광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단추 버튼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단추 버튼 광고에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신청하러 가기와 같은 그런 결국에는 이 지원금을 받고 싶은 사람 혹은 언제 주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10만 원을 내가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단추 버튼을 눌러볼 텐데 눌렀을 때 전면 광고를 뜰 수 있게 해서 이 사이트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위 블로그라던가 두 번째 블로그, 세 번째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게 설정을 해 두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사람이 적었던 글의 구조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작성을 했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긴 글이겠죠. 제가 이 그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 회복 지원금이 지급되고 신청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광고를 적었습니다. 결국에 이 내용이 어떤 식이냐면은 글쓴이의 구조에 그 어쨌든 머릿속이죠. 그 머릿속으로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광고 배치, 그리고 버튼을 배치하는 글을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베끼셔야 됩니다. 글을 똑같이 베끼라는 게 아닙니다. 글은 나만의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글은 작성을 하시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 글의 길이 정도, 그리고 광고를 넣는 위치, 단추 버튼으로 사이트를 이동하는 그런 위치 정도까지는 거의 흡사하게, 거의 유사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떠서 트래픽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관련된 광고도 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의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이 내용인데, 글쓴이가 왜 이렇게 글을 작성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왜 서론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까? 이 서론을 읽으면은 내가 두 번째 있던 단추 버튼을 누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서론을 적게 되면은 첫 번째 뜨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관련된 광고가 뜨게 되는 것인가? 혹은 그런 광고를 누르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가? 왜 이렇게 광고를 배치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서, 실제로 나도 글을 읽다 보니까 누를 뻔했네 라는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거나 쿠킹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은 반드시 좀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아두셔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버튼을 어떻게 넣고 광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광고는 몇 개 정도를 넣고 글은 어느 정도 작성을 했고 이미지는 몇 개 정도를 넣었더라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시고,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디스플레이 광고를 했는지, 뭐 아티클 광고를 했는지, 전면 광고를 처음부터 띄어서 노렸는지, 전면 광고는 단추 버튼을 넣은 거겠죠. 전면 광고를 노렸는지, 그리고 그 전면 광고를 누르게 한다던가 버튼을 누르게 한다던가 디스플레이 광고, 뭐 아티클 광고를 누르게 하기 위해서 앞에 뒤에 후킹 포인트를 적을 수 있는 글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을 누르게 하는 요소가 가시적인가, 색깔은 어떻고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움직이는지, 혹은 뭐 손으로 갖다 댔을 때 모양이 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는 컴맹이라 가지고 어려운데 정말 쉽습니다. 검색만 하시면은 네이버에서도 블로그 정말 간단하게 단추 버튼만 누르고 광고 넣는 방법 나오니까 이런 거 한번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2번, 3번에 대한 내용을 나만의 생각과 추측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베끼지 말고 나만의 언어로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는 그 주제와 관련된 롱테일 키워드를 무한히 생성을 하셔서 내 글이 상단에 올라갈 때까지, 상단에 올라가서 트래픽을 가져올 때까지 무한히 작성하셔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롱테일 키워드를 본다면은 숏테일 키워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되겠고, 여기에 추가적인 롱테일 키워드는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도 숏테일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검색량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롱테일 키워드라는 거는 지급 방법, 지급 방식, 지급하는 기간에 대한 뒤에 형태를 바꿔서 할 수 있고, 앞에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24년 민생회복지원금, 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강원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이 지역을 넣는다던가 연도를 넣는다던가 뒤에는 그 지원금에 대한 정보, 방식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시는 것이 롱테일 키워드를 적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숏테일로 우리 초보자분들은 상단을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한 지수를 높이고, 내가 롱테일 키워드로 상단을 먹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글을 무한히
반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티스토리, 초보자분들께서는 대부분 티스토리를 하실 테니까 티스토리에서도 상단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로직을 이해하시고 무한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에 자동 생성되는 기준 그대로 포스팅을 제목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최신성을 유지하는 게 다음 포스팅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단이 안 되면은 거의 유사한 그 글을 가지고 계속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조금 바꾸셔도 되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시고 이미지도 조금씩 수정하시고 이미지가 없다. 나는 한번 이미지 쓴 걸 더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이미지 편집하는 그 사이트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미리캔버스. 미리캔버스 가셔가지고 그 이미지에다가 글자를 하나씩만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지도 가능하면은 상단에 떠 있는 블로그들보다 한 개라도 더 많이 넣는 것이 다음 상위 노출에서는 어, 점수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롱테일 키워드는 이후에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이버 색인이 돼서 노출될 때까지 작성을 해보는 것. 여기까지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 최근에 뭐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CTR, CPC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어떤 글을 작성해야 될까에 대한 뭐 그런 주제, 무슨 주제를 적으면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주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제보다 어떠한 주제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이러한 형태로 돈이 되는 글쓰기를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리를 익히고 그 글을 비슷한 형태로 주제가 항상 바뀌더라도 그런 글의 형태로 적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글쓴이가 왜 이렇게 썼는지 파악하는 것. 결국 글쓴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조금 더 글을 잘 썼고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배울 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 블로거로 하긴 좀 그렇고 다른 블로거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광고가 노출되는지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나는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까? 글을 베끼는 게 아닙니다. 글은 내 언어와 내 생각을 그대로 적되 이 광고의 구조, 버튼의 구조 이 정도만 베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구조를 내가 익히고 내 몸에 체득화되었을 때는 롱테일 키워드를 넣어서 무한히 반복한다. 초반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무한히 반복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뭐 이제 마지막 팁으로 다음에서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위 노출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아직까지는 뭐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 많은 관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지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트래픽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글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에서 뭐 조회수가 하루에 100찍은 나오고 있는데 글을 2개 적어서 200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도 아직 글을 작성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광고 구조 파악하시고 단추 버튼 들어가는 거 파악하셔서 비슷하게 한번 작성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